코로나19 사태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2일 기준 WHO에 보고된 코로나 감염증 신규 확진자는 23만 명으로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22만 8천 명을 뛰어넘었는데요. 대륙별로는 미주가 1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가 3만 명, 유럽과 아프리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점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생각하는 위험성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사람들은 모두 백신을 맞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방역 속도가 감염 확산 추세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데요.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보균자의 국가 간 이동도 잦은 편이어서 확진자 수치가 0에 가까운 나라들조차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를 본격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 최악의 악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그동안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해왔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등하자 13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경제 재개 계획을 급하게 철회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코로나19 감염 억제에 실패한 것이며 1개월 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누적 확진자는 약 33만 명인데 그중 3분의 1인 11만 명이 최근 14일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렇게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뚜렷해지자 서둘러 경제활동 재개에 나섰던 여러 주 정부들은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트럼프 행정부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 대부분의 기업들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중앙은행은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는데 이마저도 점차 고갈되어 7월이 한계일 것으로 예상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를 재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악화로 경제 재개 계획이 속속 철회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역사상 최악의 비상사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만은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부양책을 쏟아내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온 까닭에 기업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으며 이를 모두 회수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한 쏟아지는 돈으로 애초에 망해야 할 기업이 연명하게 되면서 사회의 돈을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는 좀비 기업이 될 수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바로 파산해버리는 재무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위험 수위의 유동성을 만든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라는 점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데요. 먼저 중국의 경우 2월 이후 최소 1,000조 원을 시중에 공급했으며 일본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2,560조 원이라는 역대급 경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일본 GDP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죠. 심지어 미국과 유로존, 영국 등 G4 중앙은행은 올해에만 6,000조 원의 시중에 뿌린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를 5만 원권 지폐로 높이 쌓는다고 가정하면 에베레스트 산의 1,628배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부양 패키지를 가동하는 와중에 코로나19로 세금을 걷지 못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부채 역시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는 6월 단 한 달 동안 1,000조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다시 한번 부양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양책은 언제나 단기 처방전에 불과한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책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경제 재개를 강행하도록 각 주를 압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듣고 경제를 재개했다가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는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내부에서도 경제와 코로나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우선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를 이끌고 있는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개 계획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13일 파우치 소장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경제를 완전히 셧다운하지 않고 섣불리 재개한 것이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경제 재개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180도 배치되는 발언이죠. 또한 파우치 소장은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달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 한번 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문가의 말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파우치 소장의 의견에 계속 엇박자를 타고 있습니다. 앞서 5일엔 코로나19 확
확진자의 99%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번 13일에는 미국의 게임쇼 진행자인 척 울레리의 충격적인 코로나 인식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척 울레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디어 그리고 민주당과 의사들까지 모두 코로나19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으며 이들은 터무니없는 이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렇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의 말에는 귀를 막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도 안 되는 주장에만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대선이 4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공화당원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중 상당수가 저학력 백인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12일 CBS 뉴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에서 바이든 후보가 45%, 트럼프 대통령이 46%의 지지를 얻으면서 텍사스 주마저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더욱 넓혀야 하며 떠나는 공화당 지지자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놔야 하죠. 그런데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많은 미국인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반중 정책입니다. 실제로 이번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2013년에 체결된 미중 회계 협정을 파기하는 또 다른 중국 때리기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미중 회계 협정 문제는 미국의 주주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며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는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곧 파기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미중 회계 협정이란 중국 기업이 미국의 회계 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받도록 한 협정을 의미하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기업은 미국식이 아니라 중국식 회계 규정을 따랐으며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미국식 회계 규정이 적용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자본을 유치하기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끝내겠다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법안은 지난 1일 하원을 거쳐 다음날 2일 상원까지 잇따라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홍콩 자치권의 침해를 돕는 단체와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관련 제재를 받게 되죠. 심지어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더 이상 특혜도 없고 경제적 대우도 없으며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다고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홍콩 보안법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가 오히려 미국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유로 홍콩과 중국을 제재하면 미국과 서방 기업 및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부메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한 미 행정부 내 당국자들도 중국 관리나 홍콩산 물품을 대상으로 제재해도 중국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어렵고 중국의 홍콩 통합 움직임을 막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이 대외적으로 반중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실제로 중국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많은 공격 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는 카드는 바로 히토류 보복이죠. 히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미사일과 F-35 전투기에게 들어가는 필수적인 재료로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2018년 기준 미국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이 무려 8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미국에 엄청난 피해로 다가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도 히토류 수출 중단이 중국의 공격 카드가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12일 SCMP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가 최근 미국의 중요 광물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경우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공감대 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또한 뉴 아메리카 보안센터의 마르틴 라세르 연구원은 이번 법안은 정부 관료들에게
중국에게 히토류 공급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법안이라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는 향후 몇 년간 험난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이 워낙 강력하고 이러한 국가 주도 모델과 경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드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결국 미중 갈등이 무역과 금융에 이어 광물 자원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물 자원으로 벌어질 문제에 대해 몇몇 국가들은 벌써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2일 중국의 보복 조치로 최악의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호주는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 국유 광업회사의 인수 공세를 경계하기 위해 투자 심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물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도 차이나 머니 유입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히토류를 포함한 34개 희귀금속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대폭 강화했죠.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전략금속의 재고 목표 수준을 높이고 긴급 상황 시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국가가 비축량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자국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다른 국가의 자원까지 넘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넘보려는 지역은 다름 아닌 한국의 독도이죠. 2012년 발표된 독도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따르면 유무형 자산을 모두 포함한 독도의 가치는 무려 연간 11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런 지역을 절대 일본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14일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주재로 열린 가기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2020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는데요. 즉 대놓고 한국의 독도를 침범하고 싶다는 억지 주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죠. 이에 따라 한국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이어 중국마저 일본의 2020년판 방위백서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중국이 발끈한 부분은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서 기관포로 보이는 무기를 탑재한 중국 선박이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다고 기술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14일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한 편견과 거짓 정보로 가득 차 있는 날조된 자료이며 이는 중국의 위협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중국 인민의 항일 전쟁과 제국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이며 일본은 역사를 거울 삼아 평화 발전의 길을 걷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에 이어 이제는 동아시아 삼국에서도 갈등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한국의 이익에 맞춰 현명하게 움직이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